자, 어제 기자회견 얘기 좀 해봐야 돼요. 디테일하게 한번 우리가 한번 가볼게. 기자회견 1시간, 꼴랑 1시간 좀 넘게 하고 뭐 언론들이 빨아대는 거 보면 난 미치겠더라고. 저는 그 기자회견 생방송으로 못 보고 한 2시간 지나서 이제 녹화된 걸 유튜브로 봤는데 처음 그 기자회견 하기 전에 무슨 뭐 대국민 보고라고 해가지고 20분 동안 혼자 떠들잖아요. 그거를 듣다가 잘못 들은 줄 알고 몇 번을 돌려 들었어요. 트름 소리가 들리는 거야. 아니 이게 대국민 연서 대국민 보고라고 시작한 지 한 몇 분 2, 3분도 안 지났는데 꼭 소리가 들려가지고 내가 잘못 들었나 싶어가지고 계속 돌려 들었어요. 근데 맞더라고. 이 이야기로 포문을 열 줄 몰랐다. 아, 나 진짜 너무 충격이었어요. 아니 그게 총 21분인가 23분인가 그렇게 연설문을 읽었잖아요. 그게 한 10분, 20분 정도 지나서 마지막에 그런 게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시작하자마자 멧돼지도 소화는 시켜야지. 깜짝 놀랐습니다. 대국민 선전 드림이. 와, 국민들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나 건강하다고 소화 잘 시키고 있다는 거 알려주려고.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더러워서 진짜. 야 그 영상 유튜브 노딱 안 시키냐? 그래서 국민들 기분 나쁘겠는데 혐오 콘텐츠. 자 그러니까 기자들이 문제예요. 사실 나라를 망치는 건 기자들이죠. 이게 달리 올라가면 윤석열이 해외 순방할 때 기자들이랑 한 비행기 안에 타잖아. 그러면 윤석열이가 기자들한테 와가지고 이것저것 막 그 신소리하고 그럴 때 김건희 여사 어쩌고 물어볼 수 있었던 거 안 물어본 거 하죠. 그 윤석열이가 이기주 기자 핑계 대고 도어 스태핑 그만두면서 이게 국가적으로 좋은 게 아닌 것 같아 하고 소통이라고 했던 거 도어 스태핑 그만두고 들어가서 지금까지 뭐 이야기하고 싶으면은 옛날에 박정희처럼 전두환처럼 담화 하나 하고 달랑 끝내고 기자들 질문도 안 받다가 총선 지고 나니까 직접 나와가지고 비서실장 직접 소개하고 이런 짓거리를 한단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하고 영수회담 한 뒤에 지금 기자회견. 그러니까 방송하는 오늘이 윤석열이 취임한 지 딱 2년 된 날이고 2년 전 오늘 윤석열이는 국회에서 취임식을 하죠. 씨발. 그 새날 방송이 정규 방송을 못하고 내가 서울을 돌아다니다가 그날 저녁에 돌아와가지고 혼자 유튜브 방송을 했던 기억이 있던 바로 그날. 그때 그 많은 분들이 그 푸나님 방송 보면서 같이 울었죠. 맞아. 예. 근데 오늘이 그런 날이고 또 총선이 끝난 지가 또 딱 한 달 된 날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겹쳐 있는데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1시간 뭐 20분, 70분 뭐 이렇게 기자회견 한 게 길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 방송도 2시간이에요. 1시간 가지고 뭘 하지를 못해. 그러면 기자회견이라는 게 진짜 좋은 방법이라면 그런 거예요. 물어보면 그 얘기 해줘야 되겠다. 방송 아는 사람들한테. 내가 혼자 방송할 수 있어. 네, 준비한 걸로는 네. 왜 패널 딜링 하는지 알아요? 혼자 하면 재미없어서? 바로 그런 측면들인데 네. 이 사람이 A라는 이야기를 해. 그러면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내가 생각했던 게 이 사람 말을 통해서 다시 튀어나와. 이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게 케미라고 하는 거예요. 내 머릿속으로만 준비할 수 없는 것들을 서로 영향을 끼치면서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야. 그게. 기자들도 마찬가지지. 물어봤어. 답이 좀 이상해. 또 물어보고 그렇죠. 이건 물어보고 예. 한 주제만 갖고 윤석열이는 내가 봤을 때 30분 정도 해도 가능해. 이거를 기자들이 또 묻고를 안 하는 건 기자회견이 아니에요. 그냥 짜고 치는 고스톱이지.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디테일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하면 이거는 진짜 명확하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게 너무 티가 나는 게 총 20개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반박 질문은 하나도 없었죠. 근데 이 질문을 하고 대답하는 형식과 논리가 너무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가 어떤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윤석열은 그 질문 내용을 다시 요약해서 사안까지 다시 정리를 해줘요. 예를 들어서 최상병 특검 거부권 행사할 거냐 물어보면 해병대는 이런 건데요. 해병대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국군 통수권자로서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할 겁니다. 이게 무슨 대답입니까? 근데 모든 질문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대답합니다. 예. 질문만 나오면 그 질문을 다시 사안 정리부터 모두 다 알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시간 자기가 끌기. 혼자 요번에 새로운 것처럼 시간 끌기용이죠. 네. 그런 식으로 계속 말만 많았지 실제로는 아무 내용이 없었어요. 그때 기자회견 하기 전에 뻔한 질문보다는 국민이 정말 궁금할 질문을
질문은 네가 준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기서도 짜고 쳤다는 게 지들이 질문을 준비했다는 거잖아. 그리고 MBC 기자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건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고 볼 수가 없는 게 MBC는 노골적으로 그냥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들어오기는 하는데 이런 기자회견 할 때요 그런 게 있거든요. 진짜 짜고 하지 않으면 거기서 기자가 자기 질문이 채택되면 그 회사로서는 굉장히 영광에 가까운 거야. 근데 MBC만 지상파 3사 중에 KBS하고 SBS는 시켜주고 MBC만 안 시키고 소위 진보 언론이라고 부르는 곳 중에는 한겨레만 시키고 요식행위를 했는데 어제 그 MBC 기자가 질문을 계속 하는데 왜 난 안 시켜주지 그 이야기를 직접 데스크 나와서 했어요. 그다음에 진짜 거짓말은 이겁니다. 이거는 저기 자세히 보니까 사진과 함께 질문을 받을 기자가 정해져 있었던 게 저렇게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도 심각한 게 대변인이라면 보통 기자들 얼굴하고 이름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장 언론하고 그 접촉 면적이 넓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은 개인적 친소 관계를 떠나서 저 정도는 이미 숙지하고 있었어야 되는 건데 저런 게 없으면 못 알아본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저게 저렇게 노출이 될 정도로 사진을 되게 크게 넣어놨다는 게 저는 그러니까 그걸 알아봐야 되니까 실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른다는 대통령하고 거지. 공유되던 문서가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오히려 저는 뭐 순서를 짜고 쳤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을 피할 수 있게끔 MBC나 뭐 지금 JTBC 이런 기자들한테 전혀 기회를 안 준 이유가 여기서 보고 알아서 걸렀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보다는 저는 기자들 질문 받는 순서가 정해져 있었다고 봐. 그러니까 어디가 다 앉아 있는데 숙지가 못 하잖아요. 숙지가 안 된 상황에서 왜 뭐 TV조선이라고 조선일보하고는 두 번 하는 언론사들이 한 세 개가 있어. 예, 그룹사 전체로 보면은, 예. 머니투데이 그룹도 그렇고 연합뉴스하고 연합뉴스 예, TV도 예, 그렇고 예. 이렇게 있는데 이 순서가 정해져 있다고 보는데 자세히 보시면요. 이 관점으로 보시면 망설임 1도 없이 누군가를 그러니까 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 정해져 있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놓고 뭐 각본 없는 뭐 어쩌고 이야기했는데 주요 쟁점에 대한 견해는 대략 이런 식이에요. 자기 쉴드. 김건희에 대해서 아내에 현명하지 못한 처신에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표현도 굉장히 기만적이라고 봅니다. 사과라는 건 사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는 게 사과지. 사과 드리고 있습니다는 주어가 내가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사과를 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잖아요. 누가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과가 아니에요. 근데 윤석열 입에서 사과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만으로 자막으로 윤 대통령 직접 사과 이런 식으로 계속 플레이를 하는데 그는 국민들 속이는 거예요. 근데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워딩을 말할 때 전혀 사과받는 느낌이 안 들었던 기분 이유가 나쁘지.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사과를 한다는 문법에 ing 현재 진행형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사과한다면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고개 숙이고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사과지.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누가? 언제부터? 누가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이태원 참사 났을 때 여러분들 유가족분들한테 사과했다는 이야기가 아직도 없고요. 그런 적도 없는데 종교의 행사 가서 종교의 행사에서 사과 비슷한 발언을 해요. 그러니까 직접 사과 못하는 캐릭터야.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자격이 없는 자라고 보고 어쨌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을 사과한다고 하긴 했어요. 이것도 김건희의 허락을 맡았는지 안 맡았는지 궁금해하는 상황. 그러니까 뭐 안 보이는 곳에서 김건희가 뭐 화장실 들어가서 사과를 할 수는 있겠죠. 결국 김건희 특검법은 정치 공세이고 진실을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못 받는다. 참. 에휴. 근데 왜 김건희만 정치 공세라고 생각을 하나요? 본인들이 하는 것도 지금까지 하던 것도 김건희 여사 외에 지금 야권에 있는 정치인들 건드릴 때 다 저런 정치 공세로 했었는데 본인이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금 자기 식구 감싸기를 너무 대대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여권에서도 윤석열을 어떻게 쉴드 쳐줄 수가 없는 상황인 그러니까 겁니다. 이게 그런 거잖아요. 보통 이제 뭐 제 식구 감사기란 말이 뭐 한 정당 뭐 한 회사 이런 건데 여기는 진짜 자기 식구야. 제 식구 감사기. 그렇죠. 아무튼 이게 윤석열이 이런 느낌이에요. 뭐 어떻게 어떤 반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기네 지지층한테 내가 김건희 특검이나 최혜병 특검을 못 받는 이유를 설명을 해서 알아드시면 저에 대한 지지를 처리하지 마세요. 이런 느낌이었고요. 진짜 윤석열에 대한 비판적인 다수의 국민들한테는 보는 순간 체하겠다 진짜. 뭐 저런 새끼가 다 있냐 이런 반응이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그 진짜 중요한 게 최혜병 특검에 관련해 가지고 그 핵심을 아시잖아요. 우리가 방송으로도 수백 번 얘기했잖아. 윤석열이가 이종섭 국방장관한테 전화해서 책상을 꽝꽝 치면서 이런 일로 사단장을 조사하면 누가 사단장 하겠냐 했다는 이야기를 이종섭이한테 들은 김기환 해병대 사령관이 박정훈 수사단장한테 전했다는 사건이야 이게. 예. 이거 물어보니까 동문서답을 합니다. 최상병이 순직한 사고 소식을 듣고 저도 이종섭 국방장관에게 이렇게 좀 질책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 말을 하라 질책했다고 하라 했는데 그 다음이 이거예요. 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이런 인명사고가 나게 하느냐. 그러니까 임성근이를 조사 대상에 포함시킨 거에 대한 질책이 아니고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이런 인명사고가 나게 하느냐고 질책을 했다는 거야. 저거는 수색작전에 대한 자기의 평가잖아요. 그러면 저 말 속에는 임성근의 잘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종섭 국방장관한테 말을 했지만 저 맥락 안에는 임성근이 실무적 책임이 있다는 걸 자기가 알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어제 JTBC 보도는 이런 거였어요. VIP 경로설 질문에 엉뚱한 답변했다가 시점이 다르다. 이게 윤석열이가 이종섭을 질책했다는 날은 7월 19일이고요. 사고 당일입니다. 근데 수사 결과 보고 뒤 경로했다는 건 7월 31일인데 7월 30일에 경로했어요 안 했어요 물어보니까 나는 7월 19일 날 경로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다. 진짜 빠져나갈 궁리만 했던 답변이라서 지금 이미 이 기자회견 하기 전에 각 매체에서 예상 질문과 예상 답변까지 다 나왔었거든요. 거기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자회견 자체가 지금 욕을 먹는 겁니다. 그리고 최상병 수사 납득 안 되면 먼저 특검하자고 할 것이다. 이 말에도 함정이 엄청 많습니다. 공수처를 갖고 다음 달이면 통신 기록도 다 지워집니다. 근데 검사들 수사관 포함 7명이 수사를 하고 있어요. 어제 그 이야기도 했잖아. 왜 이종섭이를 지금 아직도 조사 안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얘는 공수처 상황을 모르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종섭이를 호주대사로 보냈을 때 다시 들어오게 해가지고 지금 사퇴하고 아직도 조사를 안 하고 있잖아요. 공수처가 그것밖에 안 되는 거 자료 이따만한 거를 검토하고 내가 조서 쓸 때는 써요. 네. 근데 법리적으로 연구하려고 그러면 이따만한 조사를 검토하는 데면 며칠 걸려. 그러니까 기자가 질문하는 내용 중에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 금지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습니까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면서 윤석열은 그 검사 본능을 숨기지를 못합니다. 갑자기 어느 순간 그 대답 중간에 갑자기 검사로 빙의를 해가지고 출국 금지는 한 달씩밖에 연기를 못한다. 출국 금지했으면 한 달 안에 소환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건 공수처 잘못이다. 그런데 이제 공수처가 수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밑자락을 깔아놓고 결론은 공수처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대통령인지 검사장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혼란이 있는 상태에서 자꾸 끼어들고 싶은 거예요. 내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다. 나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전문가인데 내가 얼마만큼 전문가인지를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직위하고 자꾸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걸 모르는 거죠. 좀 다른 얘기인데 방송을 하려고 동영상을 보잖아요. 실시간 아니라도 아까 야수님도 한 번 더 봤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서 슬슬 몸에서 부하가 치밀기 시작해. 그럼 내가 왜 이 짓을 해야 되나? 이제 표준어로 이제 분노라고 하죠. 그러니까 왜지 해야 되나 하면서 마음속에 계속 들들들 끓잖아요. 저거 다 거짓말인데 우리가 다 알잖아. 그 윤석열이는 진짜 사악한 자라는 생각이 드는 게 했던 말들 속에 예를 들면 김건희 특검 등 관련해서도 있잖아요. 가이드라인 주고 있잖아. 수사할 사람들한테. 공수처도 마찬가지거든요. 예를 들면 공수처 수사가 어쩌고저쩌고 막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이제 의도는 알지 우리가. 시간 끌기용이라는 거를
7월 달도 지나야 되고 증거 네. 없어지는 그러면서 자기 정권을 연장시키는 방법은 돼. 기자회견 하나가 좀 되는데 아 국민은 진짜로 안중에도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자 그다음에 외신 기자들도 이것도 문제가 많은 게 외신 기자들은 외신 기자 원래 기자회견 하잖아요 원래 이재명 대표도 외신 기자회견 따로 하잖아. 예, 네. 그렇죠. 근데 외신 기자들이 국제 관계 외교 문제에 대해 외신 기자들한테만 질문을 받았어. 아까 그 우리나라 경제 상황 이야기하는데 경제지한테만 질문 예. 받는 게 가장 멍청한 짓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짜고 친다는 의심을 받죠. 경제지는 재벌들 편드는 신문인데 경제지들한테 예. 경제 상황 물어보고 외신 기자들도 지금 보니까 그래도 외신 기자들이 한국 기자들보다 수준이 더 높습니다 진짜. 자 볼까요? 로이터, 니온 게이자이, AFP, BBC. 근데 저렇게 네 개의 언론사가 그러니까 외신 관련해서 질문을 했는데 외교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은 딱 하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용이 그거예요. 여기가 아무것도 없어. 일본 관련해서 강제동원 하니까 나 기시다랑 친하니까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저 방위비 분담. 미국은 우리하고 우방이기 때문에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다 이런 식이에요. 그걸 알아야지. 저게 이제 외신 기자 4명의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면서 제가 한 생각은 답변이랑 이 기자 물어본 기자를 막 섞어놔도 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답변이. 그러니까 그 이야기했잖아요. 다 잘 될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답변 내용이 다 이런 아니 거예요. 몰라. 너무 한심해가지고 저 정도면 나도 대통령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저 지금 외교 이거는 김태효가 다 하고 있잖아. 지금 외교장관이 조태열이죠. 네. 조태열. 네. 그 조태열이가 그때 저 미국 대사했던 게 조태열이죠. 네. 그 조태열이가 시인 조지훈의 아들입니다. 왜? 폭력파. 제가 엄청 사랑하는 시인인데. 그러니까. 근데 그 아들은 지금 윤석열 밑에 있죠. 자, BBC 기자. 윤석열의 답변에 만족하세요? 그러니까 아니요, 만족스럽지 않아요. 저의 질문에 사실상 답변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기자들도 다 느끼는 거죠. 저걸 한국 기자만 못 느꼈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게 일단 만족스럽지 않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게 외신 기자니까 가능한 거지. 지금 다녀온 기자들 중에서 본인이 정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BBC 기자처럼 나는 만족스러운 답변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한국 기자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자들은 나가 뒤지세요. 자 그리고 그 나인 야후 이런 거는 묻지도 않았고 이슈잖아, 현안이잖아. 예. 근데 왜 안 물어? 대한민국 기자들이 왜 이딴 식이야? 왜냐하면 요즘 며칠 동안 모든 뉴스마다 라인 이야기 나오잖아요. 근데 왜 이걸 안 물어봐? 물어보지 말라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처음 저 기자회견을 설계하는 그 단계에서 라인 사태에 대해서는 빼자고 했겠죠. 그렇지 않고서야 지금 우리나라 가장 일주일 이내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이 뉴스 중에 그 일본 라인 관련해서 가장 큰 이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본인이 대답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빼자고 했을 게 뻔한데 불편한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본은 기시다하고 또 돈가스 먹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앞으로 3년에 민생 챙기겠다 이렇게 이제 훈훈하게 끝나긴 하는데요. 저 말도 진짜 너무 빡치지 않습니까? 그 지난 2년 동안은 그럼 안 챙겼다는 거잖아. 아니 그리고 앞으로 3년 더 하겠다는 게 더 빡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얼마 전에 나왔잖아. 이제 정치 좀 하겠다. 이제 정치하는 대통령 되겠다. 대단하십니다. 됐어. 네. 더 이상 기회 없을 걸. 왜냐? 이 기자회견은 윤석열한테 어쩌면 마지막. 그러니까 지금 이걸 기점으로 윤석열은 이제 사실은 선 넘었다고 보는 게 달라져야지 이 사람들이 그렇게 기회 한번 더 줄까? 우리가 그 비싼 돈 들여갖고 뽑았는데 기회 한번 더 줄까가 아니라 대기의 사람들이 이 새끼 안 변하겠구나.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지난 5월 8일 이전까지 그러니까 조중동을 비롯한 여러 보수 신문에서 거의 기도하다시피 윤석열한테 빌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니까 제발 좀 잘하자.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당신이 달라졌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고 뭐 하나라도 털고 가자. 그게 김건희가 됐든 최상병이 됐든 뭐 하나라도 털어내는 또 시원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민들한테 달라졌다는 걸 보여주고 좀 새로운 걸 좀 보여달라고 거의 읍소하다시피. 그러니까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사설을 통해서 막 협박도 했잖아요. 너 계속 그런 식으로 하다가는 그만두는 게 낫다. 이런 식으로까지 협박을 했는데 기자회견 딱 하고 나서 다들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니까. 저기요. 윤석열이가 시혜를 베풀듯 100일 기자회견하고 2주년 기자회견하는 상황에 야 내가 너희들하고 지금 잘 놀아줬어 고맙지 이런 느낌이라나 외국에 미국 대통령 취임 2년간 연평균 기자회견 횟수 한번 보겠습니다. 1년에 바이든 10회, 트럼프 19.5회, 오바마 23회, 클린턴 41.5회. 클린턴은 좀 평균에서 빼야겠네요. 너무 근데 많다. 클린턴 같은 경우에는 뭐 루인스키라던가 이런 네. 스캔들이 났을 때 본인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좀 적극적으로 해명한 면이 있어서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적극적으로 해명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빠지는 게 더 국민들을 뭔가 있으니까 네. 말을 더 못하네라고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송열이도 뭐 제가 평균을 내드릴게요. 되게 쉬워요. 100일 기자회견 한 번, 2주년 기자회견 한 번, 1년에 1회. 그것도 19개월 만에. 아니 그것도 소통을 위해서 1조씩 쳐 써가면서 용산으로 옮겨간 결과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소통한다면서 저지를 했던 자 그런 상황이고 어쨌건 지금 최해병 건에 대해서는 나오는 보도만으로도 이미 대통령실의 개입 정황이 확실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최해병 특검을 해야 되는 이유가 수사의 결과를 지켜봅시다가 아니라 요거는 대통령실을 향하고 있는데 이 공수처의 이런 여러 가지 공수처가 아니라 공수처 해랩이라도 대통령이 연관돼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역사적 전통 같은 거예요. 근데 공수처가 수사하는 걸 지켜보자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보면 이런 거 최상병 사건에 전방위 개입했나 그러면서 보고서 요구를 했다는 거죠. 보고서 요구를 대통령실이 군 사망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한 보고서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유재현 국방부 법무관한테. 그것도 직접적인 업무 당사자도 아닌 이시원 공직기관 비서관 이 그런 요구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전방위적이란 게 이시원이만 움직인 게 아니라 안보실 관계자 임종덕 같은 사람, 뭐 국방부 차관 그리고 여기 대통령실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전방위적으로 여러 경로로 이 사건을 임성근을 빼기 위해서 움직인 사건.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을 어떻게 다르게 설명을 해보면요. 임성근을 빼라라고 하는 수사 개입. 그리고 이미 경찰로 이첩된 자료를 법적인 근거 하나도 없이 무단으로 가져와요. 그걸 다시 가져오려면 뭐 공문을 보내든가 이런 것도 아니야. 유재현이가 전화해가지고 지금 뭐 가지러 간다 해갖고 가지고 오는 상황. 그래서 국방부가 다시 조사를 합니다. 다시 조사를 했는데 거기도 임성근이가 들어가 있었어. 그런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다시 임성근이가 빠지고 두 사람만 피의자가 되는 상황.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머릿속으로 그려지는 그림이 우리가 바퀴벌레 떼가 모여 있는데 이 탁자를 딱 들추면 바퀴벌레 떼가 놀래가지고 갑자기 막 사방으로 흩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화가 나가지고 탁자를 꽉 내려치니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다 튀어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최선을 다한 거죠. 지금 딱 분위기를 보면은 그림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이 야 이건 이렇게 처리해 저렇게 처리해 이렇게 막 일사불란하게 시킨 게 아니라 탁자를 꽉 내려치니까 다들 쫄아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이런 이상한 불법적인 행위들이 생긴 게 아닌가 싶어요. 아까 좀 전에 그 타임라인 하나 있었잖아요. 그거 엄청 글자 수 많은 거. 이게 8월 2일하고 3일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거 하나가. 그 누군가의 오다가 있어서 임성근을 빼야 되는데 미친 듯이 온 국가적으로 움직인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그 비화폰 쓰고 막 했던 게 전날 집중적으로 됐었던 이유 그리고 저 기록이 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는 빠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도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다 저렇게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야수님이 이야기했던 게 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번에 몇 번의 인터뷰라던가 이런 걸 지나면서 윤석열이 돌아가는 걸 잘 모르는 건가 아니면 모른 척 하는 건가. 예를 들면 뭐 언론 압박이라던가 이런 거에 있어서 잘 모른다는 듯한 그 답변을 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영수회담 때도 그렇고. 그러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얘네들이 다 알아서 움직였었다면 사실 이시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나가서 변호사도 못할 수 있는 그런 파렴치한 범법을 저지른 검사 출신인데 대통령께서 나를 픽업하셔서 이렇게 대통령실까지 보내주셨으니 내가 공직기강 비서관으로서 법무부에 전화해서 이거 한번 말씀하신 대로 해놔야겠다라는 충성심에서 제가 오버해서 한 건지 저는 사실 반대로 생각했거든요. 윤석열이 쓰기 쉬운 물티슈를 제일 먼저 뽑아가지고 이시원한테 야 네가 좀 이렇게 해라. 왜냐하면 시키기 쉽고 자기를 잘 쉴드 포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근데 반대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오다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어느 누군가의 어마어마하게 센 오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본인은 이렇게까지 진행되고 있을 거라는 걸 모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윤석열의 오다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회의 자리에 그러니까 참석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있었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있는 아니 거죠. 꼭 회의 참석 안 해도 됩니다. 5층에 있을 수도 집에 있고. 가면 있을 수 있습니다. 병풍 뒤에 실시간으로 있을 다 듣고 있는. 예. 결국 윤석열은 지금 기자회견장이 아니라 특검 포트라인에서 해야 된다는 군의 인권센터의 사이다 헤드라인. 자, 윤석열 진짜 걱정돼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아무리 윤석열을 싫어해도 인간적으로 불행해지는 건 저는 원치 않거든요. 근데 진심이 안 느껴지는 건 저는 왜 원해요. 이 사람아. 네, 걱정한다고 말은 하는데 뭔가 진심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은 아니 왜일까요? 이렇게 인간미를 보여줘야 채널 방송이 100만이 된다는데 제가 나쁜 놈이라 그래요. 네. 진짜 분노스럽긴 하죠. 근데 어떻게 보면 사람이 있잖아. 진짜 밉다가도 엄청 불행해지면 그때 약간 인간으로서 측은지심이 느끼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미워도 죽기를 바라는 건 아닙니까? 맞죠. 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측은지심. 예. 지금은 대통령이라고 아직도 얘는 정신적으로 손에 왕자 쓰고 있을 거예요. 예. 왕자 있으니까 지 마음대로 하는 거지 법이. 딱 그런 느낌이잖아. 우리가 옛날에 농담식으로 멋 모르던 시절에 방송하면은 야 너 구속 법적인 근거 없는데 그 느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대통령이 할 짓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자 어쨌건 기자회견은 짜고 친 고스톱이었고 사실 최해병 특검에 대해서도 윤석열이 난 그것마저도 기자회견에서 할 말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 예. 그 수사팀 7명이 대통령실 상대 못합니다. 자기 스스로 특검하라는 소리에 가까운 시그널이에요 그게.